오늘은 척추 질환에서 약물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네네. 보통 약을 처방받으면 봉투에 약의 성분과 기능을 알려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알고 복용하는 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임의적으로 약의 성분을 보고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난 진통제 보통 먹기 싫어 이래가지고 진짜 임의적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와서는 여전히 아프다. 근데 약은 안 먹었다. 그래서 왜 약을 안 드셨는지 여쭤보면은 보통 진통제는 그냥 일시적인 거라서 많이 아플 때만 먹고 웬만하면 좀 참아보려 그랬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척추 질환에서 그래서 어떤 약을 사용하게 되고 또 약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전달해 드릴까 싶습니다. 예. 척추 질환의 약물 치료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증은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염증 과정을 유발하는 여러 화학 물질이 분출이 돼서 침해 수용체라는 걸 활성화시켜서 유발되고 지속이 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유해 자극은 말초신경에서 신경 가닥을 통해 전도돼서 뇌까지 전달되고 다시 척수로 내려와서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런 통증은 침해성 통증, 염증성 통증, 신경인성 또는 기능성 통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통증을 느끼고 또 반응하는 과정에서 망상체라고 하는 정서와 기분의 영역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특정한 통증은 그 당시의 느낌이나 기분에 따라서 더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요. 불안, 공포, 초조함 이런 감정이 통증의 양상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신적이거나 또 환경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특히 만성적인 통증에 고통받는 분들이라면 적당히 통증이 있더라도 이것을 극복하려 하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제로 통증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척추 질환에서 사용하는 약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척추 질환의 치료 목표는 통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약은 일단 진통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고 크게는 일반 진통제와 보조 진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진통제는 또 이제 마약성이거나 비마약성으로 나눌 수 있고 보조 진통제에는 근이완제, 항경련제, 또는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비마약성 진통제는 타이레놀이나 소염 진통제 등으로 알고 계신 약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통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또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약을 잘 드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면서 통증을 제어하기 때문에 통증의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입니다. 그냥 통증만 잠깐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치료를 위한 약이라는 것입니다. 소염제 계통의 약은 위장장애나 지혈장애, 신부전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지병이나 증상 상태에 따라서 약을 조절하면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기존의 진통제에도 차도가 없는 통증 환자들이 증상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트라마돌이나 코데인, 물핀, 시코돈, 펜타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약의 종류도 다양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한편 부작용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용량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흔한 부작용으로는 메스커퍼나 변비, 진정작용, 그러니까 많이 깔아진단 말이고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것들이 있고 다른 약을 추가로 사용하거나 약의 용량을 조절하면서 이런 부작용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게 후급부전을 일으키면서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프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약을 과다 복용하거나 여러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서 한꺼번에 복용하는 그런 일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병원에서 적절히 조절받아서 드신다면 이 정도의 위험 용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너무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할 경우는 통증에 대한 내성이 발생해서 점차 높은 용량을 사용해야 하거나 약 자체의 의존성이나 중독성을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며 조절하면서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통제하에 잘 사용한다면 통증을 조절해서 삶의 질을 매우 높여줄 수 있는 약입니다. 다음으로 보조 진통제에는 우선 근이완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척추 통증에서는 근육의 경련이 동반되면서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기존의 진통제들에 비해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 약은 졸림이나 두통, 피로, 어지럼증, 복시, 입마름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면 대부분은 중단이 가능한 약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항경련제 있습니다. 항경련제가 왜 진통제인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신경성 통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는 과정이 경기를 조절하는 이제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통해서 신경성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 환자에서 매우 효과적인 약인데 신경 자체에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졸음, 전신 무력증, 두통이나 입마름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세밀하게 용량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졸림, 졸음 같은 부작용은 오히려 통증 때문에 아파서 못 주무시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환자들의 수면을 도와주는 역할도 있어서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면 아주 효과적인 약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항불안제, 항우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환자들은 통증 때문에 우울감이 높아지고 이런 우울증은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어떤 악순환을 갖게 됩니다. 항우울제는 직접적으로 신경계 안에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을 증가시켜서 통증을 조절하는 한편 우울증을 해소해서 통증 자체를 개선하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어서가 아니라 통증의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약도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이런 약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 질환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통증은 발생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약 외에도 많은 약들이 있지만 원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약을 써서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목적으로 약을 사용하는 것인지를 잘 알려드리면 환자분들이 임의적으로 약을 중단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약을 드시다가 불편한 점이 생기거나 또는 약을 줄이고 싶고 혹은 약을 먹는 게 더 나쁜 결과를 갖고 올거나 걱정되신다면은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불편한 점을 감안해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약물 치료를 임의적으로 중단해서 통증에 고통받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